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1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채권 시장과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감소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면서 오늘 두산중공업도 좀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반등한 것은 좋습니다. 지금 뭐 자리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겨내고 양봉이 또 나왔고요. 21선 위로 돌파를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외국인은 이렇게 2조 5천억 가까이 3일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틀 연속 이제 4천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이제 차트도 보시면 네, 양봉으로 길게 이렇게 들어올렸죠. 그래서 21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게 또 좀 뭔가 시장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보시면 채권 시장이 또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어요. 이게 그 물가 지표가 좀 안정화되어서 이제 증시도 좋게 진행이 되었고, 채권도 수요가 꽤 있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 가격이 하락을 좀 했는데요. 이렇게 또 하루 만에 갑자기 또 급등을 시켜버리네요. 지금 채권 시장에서도 공매도 세력들이 판을 좀 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금리가 불안하게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전 고점을 또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잘못하다가 넘어가겠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요 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뻔하죠. 네, 나스닥이 또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다우는 네,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매일매일 이렇게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말 대응하기가 어렵네요. 네, 그래서 마냥 지금 올랐다고 좋아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크게 많이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는 나스닥과 조금 네, 오를 때는 좀 못 따라가고 내려갈 때는 또 같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최근에 외국인 자본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외국인 투자자는 저 채권 수익률에 따라 움직이는 이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또 대규모로 나가게 되면 증시가 좋지 않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저한테 시장이 좀 안정화되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이제는 좀 안정화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또 이렇게 양봉을 띄우자마자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참 시장이 뭐 이렇나요, 진짜. 네, 어떻게 뭐 대응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하루하루 너무 변동이 크다 보니까. 네, 일단은 뭐 어쩔 수 없고요. 금리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게 되면 네, 어쩔 수 없죠. 네, 지금 상황은 미국에서 2조 가까이, 네, 2천조인가요? 2천조였나? 2천조 가까이 이제 부양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부 이제 빚입니다. 이게 2천조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미국도 이제 국채를 찍어내서 대규모 국채를 찍어내서 이렇게 부양책을 자꾸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채 수량이 늘어나서 공급되는 국채가 많아지다 보니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정상적인 흐름인데요. 지금 뭐 너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우리나라 이 채권 수익률에 따라 증시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이제 아직 암호화폐는 뭐 비트코인은 아직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 주말 동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뭐 외환은 또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같이 이렇게 외환도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증시 매력도를 또 떨어뜨릴 수 있다. 참 아쉽네요. 이제 좋은 자리를 좀 다시 찾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저렇게 오르다가 또 내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렇게 점점 이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물가 지수도 이제 회복이 되면서 서서히 이제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 풀어져 있던 돈을 끌어들여야지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결국 천천히 이제 금리를 상승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금리가 이제 상승하게 되고 돈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 돈이
돈이 있어야지 주식 시장이 올라가니까 돈이 없어지게 되면 상승에 제동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네, 고점 위치에 속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마지막 불꽃을 튀기고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객 예탁금도 어제 보니까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60조인가요? 60조까지 떨어졌던데 한번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얘기가 좀 길었고요.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 이제 750원 오르면서 11,000원 선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1,350원에 마무리를 좀 했고요. 일봉상으로 확실히 이제 쌍바닥을 또 다지고 네, 요런 패턴을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를 두산중공업의 세력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쌍바닥 자리에서 이런 긴 양봉을 한 번씩 이렇게 뿜어줍니다. 네, 똑같은 패턴으로 또 오늘도 뿜었고요. 21선 요때와 같이 뚫고 나갔는데 월요일 장이 또 어떠냐에 따라 이제 두산중공업이 최근에는 이제 하락장에서 크게 많이 내리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잘 버텨줄지 아니면 뭐 월요일 장이 또 반등해서 올라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등해서 21선 위로 자리를 잡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락 추세를 끝내고 나가기 위한 첫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고 나서 좀 좋지 않게 흘러간 적이 한번 있죠. 근데 이때와 같이 뭐 요때와 같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이제 네, 웬만하면 요 자리를 지키면서 21선을 한번 태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딱 여기 상승 시작 포인트부터 요까지 절반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N자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파동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네, 다행히 양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주봉도 다음 주에 또 좋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장만 좀 따라와줬으면 12,000원까지도 가뿐하게 회복할 수 있는 수급이었던 것 같은데요.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거래가 조금 실려서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쌍매수를 좀 했죠. 그래서 금융투자, 뭐 투신, 연기금도 다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78만 주나 매수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좀 우려스러운 점 중에 하나는 이때와 똑같은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지금 이때도 두산중공업이 저점을 잡고 좀 강하게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이때 이렇게 100만 주를 매도한 이유가 채권 수익률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1.6%에 도달했을 때였거든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또 그런 상황이 나와가지고 정말 억울하네요. 이런 상황. 네. 그래서 월요일에 또 이렇게 외국인 특히 이제 JP 모간이 또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었는데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양봉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생각보다 이 100만 주를 매도할 때 이 양봉을 다 잡아먹는 매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월요일에 혹시나 장이 안 좋더라도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추세 전환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고 두산중공업에서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매각을 완료하고 두산파켓을 인적 분할을 해서 그 55%에 대한 지분을 가진 회사를 두산중공업 아래나 아니면 뭐 두산중공업과 합치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추가 수주는 뭐 아직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3월 달에 원래 이제 입찰 시작을 체코 원전 입찰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뭐 별다른 큰 소식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시작을 한다고 해도 이제 9월까지 최종 업체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6개월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미국과 러시아 좀 쟁쟁한 나라들과 경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주를 추가로 할지는 의문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고 원자력에 대해서는 지금 UAE 이후에는 추가로 수주한 적이 없고요. 네, 국내에서도 지금 시장이 거의 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텨줄지 체코마저 무산이 되면 네, 정말 원전 사업은 거의 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뭐 돈이 안 되는 사업에 네, 똑똑한 인력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네, 똑똑한 사람이라면 돈 많이 받는 곳으로 갈 텐데요. 원자력 사업에는 지금 돈이 많이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력 유출도 많이 되었고요. 그동안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후배들이 들어와야지 뭐 그 사업을 키우던가 네, 미래가 보일 텐데 이제 후배들 다 나가고 마지막 네, 윗분들만 좀 남아가지고 버티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잘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뭐 큰 소식은 없고요. 공매도 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오늘은 조금 증가했어요. 157만 주로 증가를 했고 뭐 그래도 확실히 보이시죠? 네, 180만 주에서 이렇게 공매도 잔고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대차 잔고가 이렇게 감소를 하다 보니 이런 지표를 좀 보시면 확실히 이렇게 단기간에 7%뭐 고점 대비 급등 아닌 급등이 나왔는데 7% 정도의 상승 이런 거 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많이 감소를 했었고요. 뭐 수익 관점에서 신규로 진입을 해서 뭐 매도를 하고 나가셔도 되고요. 이런 자리는.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전체로 보았을 때는 좀 내렸지만 중간중간에 슈팅 지점은 파악하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네, 괜찮습니다. 좀 아쉽네요. 근데 채권 시장이 불안해서 지금 외국인이 또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냥 막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누적 수급을 좀 보면요. 외국인은 이제 한 달 동안 125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 기간은 87만 주 정도 매도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다 연기금 매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죠. 네, 11월부터 해서 12월 1일부터죠.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네, 유상증자 이후 가격 확정 이후 수급이고요. 외국인이 이제 3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이제 매수로 전환을 했고 기간도 500만 주 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570만 주 던졌습니다. 그 중에 특히 연기금이 다 던졌고요. 네, 400만 주 가까이. 그래서 이 기금만 뭐 이 리밸런싱 뭐라고 할까요? 재분배라고 하죠. 네, 재분배를 위해서 이제 좀 지분을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 이 세력이 외인이기 때문에 외인이 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좀 안정화가 빨리 되었으면 하고요. 투신도 최근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투신 수급도 붙었기 때문에 좀 좋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단기간에 그 채권 시장의 불안감은 좀 경계를 하면서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일봉상으로 좀 내릴 수도 있어도 이제 만 원대는 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네 한번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네 여기 이렇게 네 2만 원까지 아우 기분 좋네요 벌써. 네. 아무튼 좀 좋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 지금 환율과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뭐 좀 내려가길 바라야 되는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산중공업은 턴어라운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와 같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만원대가 다시 온다면 네,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어, 계속 이제 제가 리뷰를 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죠? 요때였나? 요때부터 한 것 같은데 요때부터인가? 아무튼 요때 이제 해서 좀 10% 이상의 수익을 좀 보다가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하락을 좀 많이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어, 이제는 좀 끝나지 않을까 이 하락세가. 네. 원래는 사실 요 자리에서 좀 반등이 나왔어야 하는 자리였는데요. 이게 확실히 두산중공업도 지금 주가가 좀 낮고 이 시총도 좀 떨어지고 공매도 세력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확실히 세력주들은 주가를 확실히 내릴 때까지 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고요.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런 근처에 있는 이평선 말고
최후방에 있는 이평선까지라도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력이 붙은 종목들이요. 그래서 어, 이런 거 다 요까지 진짜 지칠 때까지 빼버리고 가기 때문에 한번 네, 끝까지 올 때까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뭐 채권 수익장 빨리 좀 안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다시 한번 달리는 그런 두산중공업이 되었으면 하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네, 하락보다는 상승 확률이 높은 그런 두산중공업이 될 것 같고요. JP모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네. 한 일주일, 2주 전부터 계속 JP모간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급에 좀 변화가 생기면서, 네, 두산중공업 주가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단기간 뭐 매일매일 오를 수는 없지만,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수치들이 네,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 감소, 뭐 그다음에 수급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두산중공업의 상승을 알리고 있습니다. 뭐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우리 연말까지는 가봐야죠. 네. 내년에 이제 원자력이 살아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끌고 가봅시다. 저는 이제 최소 뭐 2만 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만 1천 원 정도요. 네. 그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